국내 최대 해운회사 HMM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마감됐습니다. 최대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높은 몸값 때문에 벌써부터 유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의 기준이 되는 강남구 집값이 31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높아진 집값과 고금리 속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트럭으로 불리는 현대차 포터가 디젤 엔진을 단종하고 친환경 LPG 엔진으로 재탄생합니다. 올해 역대 최대인 10만 대 판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알고도 계속 차를 팔아왔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완전한 자율주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회의론에 힘이 실린 가운데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소송에서 테슬라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2019년 테슬라 모델 3 운전자가 이용하던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측면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에 관한 겁니다. 플로리다주 법원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와 관리자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도 차량에 탑재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드 스콧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결함으로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의 크로스 트래픽 감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이 테슬라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자율주행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테슬라는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테슬라 자율주행 충돌 사고가 총 736건 발생했고 이 중 1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사건 사고가 늘자 당국은 규제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조사했던 미 교통안전국은 교차로가 많은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금지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판이 자율주행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면 자율주행 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이 관련 업계의 분위기는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가운데 시장이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사흘째 5천만 원 선에 안착한 비트코인. 세계 가상자산 시총은 올해 들어 8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 분위기는 아직까지 냉랭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크립토 윈터를 겪었던 업계의 복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인마켓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인데 21곳 중 18곳은 완전 자본 잠식에 이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캐셔레스트 등 갑작스럽게 영업 종료를 결정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최근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종료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사업자는 영업 종료 사실을 미리 공지하고 피해 방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용자는 영업 종료 시 본인 자산을 즉시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워나마켓도 지난 1분기 대비 2분기에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코팍스는 지난해 760억 원 이상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과 더불어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돈 세탁 의혹과 5조 원 수준의 벌금 등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통과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임원 변경 등으로 사태 해결을 시도하고 있어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발판 삼아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빗썸은 무료 수수료 등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기업 공개로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코빗도 여러 전략을 통해 기회를 찾고 있고 코인원은 자산 분석 등 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비트코인 반감기 등 가상자산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내실 경영을 이룬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개편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자, 마켓플러스입니다. 마켓플러스 오늘의 첫 소식은 파두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IPO를 앞둔 기업들에 대해서 이 중간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자, 금감원은 현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LS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이 최근 실적을 담은 증권 신고서를 새로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 LS 머트리얼즈 10월까지의 실적을 새로 공시했는데요. 자, LS 머트리얼즈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시에 맞춰서 이 10월까지의 실적이 담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상장 이후에 매출이 급감했던 이른바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IPO 대어로 꼽히는 이 LS 머트리얼즈 10월의 매출액 114억 원으로 이 9월까지의 누적 월 평균 매출과 거의 유사한 수준 보였습니다. 자, 상장사들에 대해서 이런 공시 허들이 높아진 만큼 자, 파두 사태로 홍역을 겪었던 우리 공모주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LS 머트리얼즈 오는 28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요. 상장 후 시가총액은 3천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은 이민청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들썩였던 오늘 시장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 현재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외국인을 수용하는 건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한 장관이 이민관리청 설립 의지를 피력하면서 증시에서도 관련주가 곳곳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출입국 심사대를 구축했었던 이 CU박스의 주가가 꿈틀거렸고요. 자, 오늘은 교육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들에 대해서 언어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 오늘 최대 10%까지 뛰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편 이 같은 교육주들 최근에도 복지부 그리고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증권 시장이 아니라 이 코인 시장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잠시 꺾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 제목도 하루 만에 비트코인 반등, 이번엔 진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서 미국 정부는 이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서 이 자금 세탁을 눈감아주고 또 북한갈 거래를 방조했다면서 이 벌금 5조 5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펑자오 이 바이낸스 CEO도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자, 이 같은 소식이 비트코인 시장엔 악재로 작용하면서 가격도 내려앉았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어제 하루에 이 4,850만 원 선까지 내려앉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루 만에 5천만 원 선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자, 이 반등의 1등 공신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엔 진짜일까요? 자, 외신에 따르면 블랙록 그리고 나스닥 관계자들은 지난 20일에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서 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날 블랙록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구조도에 대한 발표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 현물 ETF의 승인이 이뤄지면 이 코인 시장의 규모 1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진일보안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융당국이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고정금리 중심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 고정금리 비중이 90%를 넘는 미국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데 이 정작 미국 현지에선 고정금리 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56%,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고 그 결과 대출 연체율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일단 캡이 씌워져 있고 저희는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그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온전히 위험 관리를 할 수 없는 어떤 개인들이 지금 받아야 되는 구조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지목하면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금리는 악이고 고정금리는 선이라는 당국의 정책 방향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앞으로 물가가 안정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건데 현 시점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를 할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묶이게 돼가지고 또 당국이 모범 사례로 꼽은 미국 현지에선 정작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보도에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가 부동산 시장을 망친 주범이라고 지적했는데 과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주택 소유주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사회 전반의 주거 이동성을 낮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냐 아니면 변동금리가 유리하냐 연구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차주한테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금리가 올라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변동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돈 많이 빌리신 분들이잖아요. 그게 안 되게 일단은 DSR 제도를 정비를 하고 결국 대출자들이 본인 상황에 맞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하는데 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 해법 중 하나로 최근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정부가 올해 안에 필리핀 가사 근로자 100명을 들여오기로 했는데 이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이 출퇴근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높은 비용에도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전민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파소나 그룹. 이 회사는 일본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 서비스를 운영 중인 인재 파견 업체 중 한 곳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돌봄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일본은 지난 2017년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입주형인 싱가포르, 홍콩과 달리 출퇴근하면서 가정에서 일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택했습니다. 파소나에 고용된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요리, 세탁, 청소 등 가사만을 전담하면서도 기숙사비,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 2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75만 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내국인 가사 근로자가 받는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주로 세대소득 1,000만 엔 이상의 고소득층이 이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비용 부담에도 철저한 교육과 관리로 신뢰도가 높아지며 그 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 상황. 파소나에서 고용 중인 필리핀 가사 근로자는 현재 55명인데 내년 3월까지 1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他の国のヘルパーさんとは違って、日本でのこの仕組みのメリットというのは、やはり短時間で使える、週に1回であるとか、月に1回であるとか、自分のニーズに合わせて使えるというところが、日本の仕組みにおけるヘルパーさんの活用の仕方の良いところ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이르면 올해 연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명이 서울에 들어옵니다. 일본과는 달리 집안일뿐만 아니라 육아도 맡길 예정인데 문제는 이를 제공하는 국가가 별로 없다는 점. 이 때문에 연내 도입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근본적으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가사관리까지 맡기고 싶어 해요. 최저임금에 준다고 하면 외국인, 내국인 뭐 국적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일할 사람 자체가 없을 거다. 원점 재검토가 맞다라고 공적 돌봄 체계를 좀 더 확대하고 현행되어야지. 한국보다 앞서 외국인 가사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에선 맞벌이 가정이 늘며 관련 시장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과의 임금차별을 없애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경제TV 정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법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경우 지역 민심을 신경 써야 하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아직 통과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포 현대 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지난 2021년 8월 완공된 서울 강남권의 첫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마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낮춰줄 조짐이 보이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이 부과를 연기한 겁니다. 일단 법령 개정 시까지라고 안내가 된 상태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추이를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이곳의 집값은 입주 당시보다 3억 원 넘게 떨어졌는데 부담금은 그만큼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도 좀 1억 얼마 이렇게 줄어는 들지만 크게 혜택은 없죠. 법안이 통과돼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그러나 1년 넘게 계류 중인 법안은 이번에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받으면 2년에서 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4월부터 분양권 전매는 가능해졌는데 실거주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만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매가 풀리는 단지는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포함해 서울에서만 약 2만 가구에 달합니다. 전매는 완화됐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이제 극단적으로는 집을 팔아도 매도자나 최초 수분양자가 임대인으로 재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서 전매 거래량의 시장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6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재차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대로라면 연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국민 트럭으로 불리는 현대차 1톤 트럭 포터가 디젤 엔진을 단종하고 친환경 LPG 엔진으로 재탄생합니다. 이 디젤 엔진 단종을 앞두고 생산과 판매가 모두 크게 늘면서 올해 역대 최대인 10만 대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이순희 씨는 종로에서 30년 넘게 야채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 개업한 날부터 소형 트럭 포터와 함께였다고 말합니다. 35년째예요. 트럭이 없으면 못하지. 아침에 타고 나가서 물건 사서 싣고 오면은 그게 편해. 혼자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홍민철 씨에게도 봉고는 없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15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했습니다. 15년 정도 이삿짐을 하면서 봉고만 탔었는데 앞으로도 이 차만 계속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포터와 기아의 봉고는 1977년, 1980년 잇따라 출시되며 40년 넘게 국민들의 짐꾼 역할을 했습니다. 승용차에 가려져 있지만 포터는 지난해 현대차 모델 중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랜저보다도 2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푸드트럭 등 생계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황의 판매가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올해는 10월까지 8만 2천 대가 팔려 지난해보다 8.2% 판매가 늘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인 10만 대 판매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2배가량 높지만 최근에는 전기차 모델들도 인기입니다.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5대 중 1대 이상이 전기차 모델이고 아이오닉 5보다도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내년부터 판매 금지될 디젤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최근 LPG 터보 엔진을 탑재한 신형 포토와 봉고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갖춘 LPG 모델로 수입차 공세에도 국내 소형 트럭 시장을 지켜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